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에서 발간한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3.5%로 전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주요 권역별로는 강남 권역의 평균 공실률이 0.4%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0%대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임차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대형 빌딩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지난 27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일기 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까지 약 2개월간 0.07%의 미미한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약 2개월간은 0.26% 오르며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공약하며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인수위는 이날 오전 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 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기획발전 투자특구를 지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 청사진은 물론 초광역 지역 정부 설치와 운영 방안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번 대선 전후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가장 급격하게 나타났던 곳은 일기 신도시 일대였습니다. 대선 전과 대선 후 이 2달간을 비교해보면 가격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진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공약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동재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그 첫 번째 지역은 서울 그 서남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곡지구의 어떤 호가로서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등촌동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경기도의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를 둔 곳이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가까운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서울과의 어떤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곳들도 역시나 입지가 상당히 훌륭한 곳들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는 투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4억 원 초반대에서 형성돼 있는데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으로서 강서구 등촌동이죠. 그 서남권의 어떤 그 대장주인 마곡지구의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촌동은 상당히 그 저평가됐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만 젊은 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을 하면서부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등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드릴 텐데요. 마곡지구가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이 바로 이제 인근에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로서는 2019년도에 그 서울식물원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식물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목동에 대한 접근성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이제 여의도가 있죠. 그리고 여의도를 지나서는 이제 강남입니다. 이쪽 강남까지는 이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황금 노선을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건너로서는 이제 마포 상암 DMC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대학가가 있죠. 서울의 이제 3도심이라고 불리면은 이제 대학가와 그리고 여의도, 강남, 요 3도심과의 상당히 이제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그 월드컵 대교 교통이 완료가 됐죠. 그 성산대교와 또는 가양대교에 강부로 넘어가는 교통 분산의 목적으로 월드컵 대교 교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IC까지 직통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도로죠. 그리고 또한 이제 신월 여의도 지하화차도 또 개통이 완료가 되면서 서남권의 그동안에 이제 대중교통이 조금 이제 불편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교통의 호재와 맞물려서 굉장히 그 시너지, 교통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을 끼고 있죠. 한강에 대한 접근성도 있으면서 한강의 주변에 보시면 이제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가 이제 바로 인접해 있죠. 또한 이제 그 공항대로가 또 지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또는 서울 중심이나 또는 수도권으로 또는 인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이제 그 목동에 대한 어떤 재건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같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곡마이스 복합단지가 이제 계획이 되고 있죠. 마곡지구에는 이제 탄탄한 중견기업과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 입주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18만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기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코엑스의 이제 2배죠. 그리고 상암 월드컵의 경기장의 5배에 달하는 크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서울 개발 부지 면적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큰 면적이라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부지가 형성되고 있죠. 이곳에는 이제 4개 블록으로서 연면적이죠. 개발 부지만 이제 82제곱미터로 이제 건설 예정 중에 있고요. 업무 시설이나 또는 문화, 호텔,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서 이 지역에 이제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이제 그 3도심이죠. 강화문과 그리고 여의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표 권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랜드마크가 이제 없었죠. 그렇지만 마곡지구에 대한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그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곳으로서 완성이 된다면 4개의 어떤 업무지구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모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CJ 부지 개발 소식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이제 공동주택을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업무 상업 또 지식산업센터죠. 요즘에 이제 핫하죠. 이런 지산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고요. 3개 블록으로서 2개 블록은 이제 지산 및 오피스 그리고 1개 블록은 업무 및 상업시설로 이제 공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타필드가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버티가 복합 쇼핑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업성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마곡마이스 복합단지와 이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개발이 된다면 개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 서남권의 비즈니스 벨트로 변모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이곳은 대장 홍대선입니다. 교통과도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인데요. 애초에는 이제 강서구청 쪽에 지하철을 이제 그 건설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고속철도로 전환을 한 대장 홍대선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대장에서부터 홍대를 연결하죠. 본래는 이제 원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이제 대장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면서 대장 홍대선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한 이제 강서구 하곡동을 지나서 강서구청 그리고 가양동을 이제 지나갈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서부권이라든가 또는 서남권 인근의 어떤 지역적인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될 예정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또한 이제 KDI 적격성 심사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이 이제 한 달 만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호재입니다. 또한 이제 이거 말고도 김포공항 일대도 개발 사업들도 또 추진 예정 중에 있고요. 또 마포구청 강서구청이죠. 그쪽에 이제 마포 통합 신청사가 또 예정 중에 있죠. 그리고 이곳은 아무튼 교통 호재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 가치, 집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가격을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매매 금액은 이제 4억 원이죠. 4억 원에서부터 4억 4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임대 금액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이제 2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출 금액 3억 4천만 원에서부터 3억 7,200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이제 6천만 원에서부터 8,8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 창출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곳 등촌동은 후분양입니다. 이미 이제 건물이 완료가 된 상태고 그리고 투룸입니다.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등촌동에서 9호선이죠. 등촌동의 도보 한 1분 이내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곳은 이제 그 어떤 역세권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역세권과 상권 그리고 문화 이런 또는 복합적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또한 이제 그 굉장히 투룸으로서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들도 많이 투룸을 선호를 하죠. 넓은 지역을.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투룸 또는 이제 2인 가구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적절하게 이제 내 집 마련이나 또는 이제 그 계획 세워보시는 분들은 투자 계획 한번 자금 사항 고려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지금 뭐 9호선 품고 있는 입지도 정말 좋고 이 공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시세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이 강서구 등촌동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전략으로서 이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이제 짚어드리자면요. 보통 요즘에 이제 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만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통 이제 첫 그 주택으로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를 때는 지하철과의 가까운 거리부터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수익형이었죠. 오피스텔 하면은 수익형이었지만 현재는 수익형과 차익형 모두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까지 모두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는 근로자들 일자리가 넘쳐나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입주가 지속되는 그런 어떤 탄탄한 어떤 마곡지구를 추천해드리겠고요. 이쪽이 아마도 배후 수요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직주적 근접성이 좋고 교통에 대한 편의성까지 그런 두루두루 갖출 수 있는 삼박자가 맞는 그런 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해당 지역, 이 수익형 부동산 또 시세 차익형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언제나 모든 게 다 좋을 순 없잖아요. 혹시 강서구 등촌동 투자할 때 유의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그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유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이제 그 공실 걱정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한 회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젊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빌트인 가전들이 이제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곳도 굉장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늘 언제나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자, 강서구 등촌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이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가 복층형 3롱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이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서는 서울과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지축동 같은 경우에는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이제 서울에서는 3호선으로 구파발 다음 한정거장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지구로서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개발 완료 중인 지역으로 나뉩니다. 원흥지구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미. 그리고 또한 이제 지축역이죠. 지축역은 구파발 서울과 그리고 삼성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개발이 한창 중에 있고요.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많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축역 현재 중심으로 해서 개발 중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미래 가치 상승이 꾸준하게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이곳 아래쪽으로는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함께 입주 예정에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가 없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곳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가까운 지축역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지를 찾아서 많이 이제 몰려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우 수요만 해도 상당히 이제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겠고요. 저희 이제 사람과 자연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너무 도심에서 이제 생활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녹지가 주는 어떤 힐링이라든가 즐거움도 있을 텐데요. 북한산이 상당히 웅장한 그런 등에 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아래로서는 지축역에서 한 도보로 한 3분 정도 이내에서 창릉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아래로서는 소호롱이라는 이제 세계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제 소호롱이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힐링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너무 멀리 가는 것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산책로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교통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3호선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현재 공사 중인 핫한 노선이죠.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을 중간 정착지로 해서 통과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신분당선이 추진 예정에 있는데요.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수위에서도 속도를 빨리 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죠. 그래서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원흥 강매 구간과 하정 신사 구간도 개통 예정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보통 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통팔달이죠. 서북부로서의 사통팔달로 진행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서울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죠. 은평 뉴타운과의 바로 한정거장이죠. 또 오른발에는 뭐 지축 그리고 왼발에는 은평 뉴타운이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 거죠. 그리고 그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곳은 현재 이제 출구가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지축역에 근처에는 차량 지축 기지가 있는데 그 차량 기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차량 기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축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개발과 합창으로서 두 개의 출구가 또 다시 함께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또한 이제 서울에 대한 그 3호선을 타고 매가라든가 전세가가 상당히 이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까운 주변의 지축역으로 몰려들 수 있는 인원만 해도 40만 명의 배우 수요가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원흥지구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고 개발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인프라라든가 그런 어떤 생활 인프라, 편의적인 인프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축이 함께 생활 인프라를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양시 하면은 생각나는 이제 가구 백화점이죠.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또한 이제 그 고양 스타필드라고 해서 집값의 주범이죠. 복합 쇼핑몰인데요. 먹을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로써 뭐 병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롯데몰 보통 이제 그 큰 복합 쇼핑몰이나 큰 대형 할인마트들이 한 개만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한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생활하기 상당히 편리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GTX A 노선이죠. 개발 호재 중에 첫 번째인데요. 파주시 운정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을 잇는 이제 광역 급행 철도망이고요. 일산에서부터 서울까지는 52분에서 14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산에서 삼성까지죠. 80분에서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철보다는 3-4배 정도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죠. 그리고 수도권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 및 또한 이제 이른 시간대로 서울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도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1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GTX A 노선 중에서 가장 이제 빠르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를 완고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인데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광교,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입니다. 신사역과 이제 용산역까지 연결 예정에 있고 또한 삼성이죠. 고양시 삼성까지 연결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드시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고양 삼성과 그리고 원흥, 지축, 창릉 등의 신도시 주택 공급에 비해서 광역 교통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또한 이제 그 어떤 그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속도를 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선인데요.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득양구 창릉 신도시죠. 거쳐서 6호선 세전역까지 있는 경전철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선이죠. 올해 이제 2월에 예비 타당선을 시작을 해서 5개월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세전역에서부터 환승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과의 굉장히 가까운 근접한 거리이긴 하지만 이런 교통으로서 또 서울과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고양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25분 내로 단축 정막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이제 지축동은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이전 추진 중에 있는 얘기가 있고요. 국내에서 아마 최대 규모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 지축 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통일로 주변의 교통 수요를 대책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높이겠죠. 통일로 그러니까 3호선 파주시로 연장됨에 따라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이고요. 아마 이제 이전이 되다 그러면 도시의 발전도도 아마 완성을 높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축 지구에는 은평 뉴타운 교량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쪽이 지축동이라면 아래가 이제 은평 뉴타운이죠. 그래서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로를 통해서 이제 돌아왔었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창릉청에 다리 하나를 둔다면 바로 이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마포, 상암 DMC까지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또한 이제 그 삼성이라든지 지축, 은평 뉴타운의 수요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3룸의 복층
영입니다. 복층,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3억 2,800만 원에서부터 3억 8,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임대 금액은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에서부터 3,200만 원 정도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현재 선분양입니다. 완료가 되려면 보통 이제 그 한 1년 반이라는 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되지만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동일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했던 이 3천만 원 정도는 다시 회수할 가능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정말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지만 생활은 서울에서 누리는 그런 곳인데 각종 교통 호재를 타고 이 서울 생활권과의 관계성 더욱더 밀접해질 것 같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모든 부동산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의 이러한 정책,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그런 방향성으로 인해서 소형주택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동구 고덕동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강동구 고덕동. 먼저 강동의 그런 그 최대의 개발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고덕 비지밸리가 형성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 이런 도로의 여건과 대중교통 요소가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앞으로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딱 맞춘 지역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6억 7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 마포구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망원동 주변으로는요, 우선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촌의 상권과 홍대의 상권, 또 그 아래쪽으로 상수, 합정, 망원에 이르는 부분들까지 이러한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망원동 안쪽으로는 이러한 전통적인 시장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 인구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원 월드컵 시장과 망원 시장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망리단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한강이 또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강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보행로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보행로가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이 앞으로 더더욱 확충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교통을 한번 살펴보면요, 망원동 위쪽으로 해서 6호선 은평구 방향으로 이용 가능하시고, 또 앞으로의 이러한 용산 쪽 방향, 이태원 방향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6호선 이용이 가능하시겠고, 또 합정역을 이용하신다면 아래쪽 2호선 라인을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 또 중심 업무지구인 시청 등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변으로 한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에 체육공원 등과 평화공원, 하늘공원, 이러한 공원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책과 또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의 또 최적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주변에 이러한 재건축 단지, 이러한 부분들, 가재열 뉴타운과 증산 뉴타운, 그리고 청산 시형 아파트의 또 재건축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 강북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반영되는 부분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3,710세대의 대규모 단지에서 5천여 세대의 대단지로 변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됨으로써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호재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망원동 주변으로의 이러한 직주 근접성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포가 갖는 강점, 그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데요. 먼저 공덕의 이런 업무타운이 최인접해 있는 부분들, 6호선을 이용하셔서 가깝게 접근 가능하시겠죠. 또 이곳 상암동 방송국이 있는 지역들, 이런 업무시설, 방송과 관련된 업무시설이 있는 지역의 접근성과 또 강 건너편의 마곡의 산업단지, 또 지벨리와 여의도의 국제금융의 중심지, 이러한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 도심 지역과 여의도 영등포 지역, 이 도심의 접근성, 여기에 2호선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3도심과의 접근성, 이러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한 지역에 입지를 갖는 지역이 마포구청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도 조금만 걸어가면 또 2호선도 이용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다중 역세권이다라고 할 법한데요. 자, 마포구 망원동,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개발 호재는 상암의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상업 시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상암 DMC 롯데몰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마포의 랜드마크로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갖는 최대의 강점, 바로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다니는 노선이 경의선과 6호선, 공항철도가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의 2개의 노선의 추가로서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이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또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안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복합 쇼핑몰, 오피스 등도 구성이 되어지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지하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대형 공원화가 설치가 되고 이곳이 문화창작 발전소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석탄을 나르는 그런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지상부가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의 사례처럼 이러한 폐기 사업을 통해서 유산 체험 공간이 형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주민시설이 또 확충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코로나 시국 이런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더 곳곳으로 확대되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 소식, 당연히 화력 발전소가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의 여건도 나날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11년 넘게 개통이 안 되었던 이러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었죠.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교통량의 분산 효과를 가져오면서 지역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졌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양대교와 성산대교의 이런 교통량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와 연계로 개통된 부분이 바로 서부간선도로 지하 소식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서부간선도로가 지하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수도권 이남 지역과 또 충청 이런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하를 통해서 지상부와 지하화를 통해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확대되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의 아직 공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질 부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부분들은 아까 이제 지하철 노선 상암 DMC역으로 2개의 노선이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중에 하나 강북 횡단선이 상암 DMC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상암 DMC역 목동역에서부터 청량리에 이르는 부분들 말 그대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 중에 이곳 마포구의창 상암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승이 쉽기 때문에 9호선과 GTX, KTX 등의 접근성도 좋아졌던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는 홍대에서부터 부천의 대장지구로 이어지는 라인인 서부광역철도가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 홍대에서부터 부천의 대장지구, 강서구에서는 사실 강북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잘 되어져 있지만은 지하철 노선 2호선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 좀 돌아갔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서부광역철도로 인해서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졌던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 2개의 노선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이러한 앞으로의 프리미엄이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발전이 조금 더디었던 부분들, 지금 한강 주변으로 해서 강남권, 그리고 잠실, 그리고 성수, 한남, 그리고 흑석동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되었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제 남은 지역이 합정과 망원 지역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강변 주변으로 앞으로 이러한 다시 한번 한강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수 있는 사업이 이곳 마포구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곳이 갖는 또 강점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죠. 홍대의 문화권과 또 당연히 화력발전소 그리고 절두산 성지 등의 이러한 문화 자원 등을 한강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접근성이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변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요. 또 저층의 주거지와 고층의 주거지를 다채롭게 연계시켜서 지역이 더더욱 확대되어지고 좋아지는 이러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강의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마포구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예쁜 카페들도 참 많고 정말 아기자기한 매력들이 넘쳐나는 곳인데 늘 좀 아쉬웠던 게 대형 상권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인근의 상암동에 대형 쇼핑몰이 완공되고 지금 추진 중인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권 확대까지도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지금 현재 마포구 망원동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파트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의 인기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가 되겠는데요. 금액대 6억 7천에서 6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시세가 5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7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억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입 창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실거주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 주변의 입지와 교통 그리고 개발 호재가 다채롭게 엮여져 있고 또 망원동 앞으로 이런 개발 가능성을 보신다면 실거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곳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시세까지 같이 짚어봤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지금 예비 역세권인데요. 9호선 샘터공원역이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는 9호선 손쉽게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2개짜리고요. 현재 시세 살펴보면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한번 이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는요, 강남의 4고라고 앞으로 이렇게 불리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갖는 강점이 뭐냐? 앞으로 이곳으로 고덕의 또 비즈밸리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이 갖는 강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 역시도 고덕 비즈밸리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곳곳으로 포진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의 도시가 이런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지하철 노선, 지금 현재로서는 고덕역과 상일동역을 통해서 5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통되는 9호선으로 인해서 9호선 샘터공원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또 이곳 고덕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그러한 지역들 올림픽대로와 강 건너편에 이러한 강병북로 그리고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노선에 앞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포천에서부터 세종까지 이어지는 그런 라인에 앞으로 인터체인지가 고덕 비즈밸리 옆으로도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5호선 옆쪽으로는 이러한 8호선의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8호선 암사에서부터 추후 별내 지역으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9호선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로의 연결성으로 확대돼 볼 수 있겠는데 9호선이 연장이 됨으로써 남양주 지역에서 오는 이러한 유동인구가 더더욱 이곳으로 고덕동 지역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미사 신도시 5호선 연장 소식도 같이 곁들여 볼 수 있는 소식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 서울 3도심의 접근성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5호선을 이용하신다면은 종로 지역과 또 영등포, 여의도 지역의 접근성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9호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또 9호선이 갖는 최대의 강점은 바로 급행 노선이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런 급행 노선을 이용하신다면은 강남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여의도의 접근성 그리고 그 너머는 말곡지구까지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살펴볼 때마다 이 서울 시내 이 중심 업무지구로 얼마나 이동이 편리한가 이런 부분들 꼭 챙겨보게 되는데 강동구 고덕동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입지가 참 좋네요. 자, 그렇다면 강동구 고덕동이 품고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 서울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불릴 수 있는 신소통합 기획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작년 12월에 1차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25개 다치구 중에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던 부분들, 그중에서도 강동구 같은 경우는 최원호에서 천호 A-1, 2구역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3군데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고객을 만나면서 이러한 부분들, 서울 곳곳에 또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재개발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기분 좋게 소식을 전해드렸던 한번 그런 고객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지역들, 바로 용산구가 또 인기 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청파 2구역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곳에서는 11곳이 지원을 하였고 그중에 청파 2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용산에서 이제 1년에 한 곳 내지 2곳이 선정이 되는데 신통기 같은 경우 한 곳에서 2곳이 선정이 되어집니다. 용산구는 11곳에서 지원을 하여서 한 곳이 선정이 되었었고 강동구 3군데서 지원을 하여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만 봐도 이거 강동구가 갖는 강점, 이런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점을 갖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또 신소통합기 같은 경우는 조합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사업 라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안에 완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단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그 지역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9호선 샘터 공원역 아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역세권 안에 포함된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역세권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랄지 그러한 방향성에서 고도 제한 완화라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가 가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고덕의 비즈밸리가 바로 위에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뭐 5분권 안에, 2-3분권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시설의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2-2지구 옆쪽으로는 고덕 1지구와 고덕 2-1지구가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지역 두 지역보다 이러한 대지 지분의 평당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의 이러한 공원 그리고 학군 시설까지도 굉장히 다채롭게 잘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품화라고 불리는 부분들 그러한 최인접지에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덕의 비즈밸리, 고덕 2-2지구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고덕의 비즈밸리가 이제 준공까지 약 1년 안도 안 되게 이제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기업 등이 선정이 됨으로써 지금 기업 등은 굉장히 발빠르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대교 주변으로 해서 건너시다 보면은 신라교역의 이런 건물이랄지 또 이러한 강동 인터체인지에 공사 중인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넓은 7만 평의 부지로 굉장히 많은 기업 등이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케아가 바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점이 또 가장 큰 강점이 되겠죠. 서울에서 유일한 이러한 이케아가 들어오게 된다는 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이 150여 개 회사가 또 들어서게 됩니다. 대규모의 유통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또 관공서 2곳이 들어서게 되는데 산림청과 이런 강동의 세무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동구청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나가는 지역이 바로 강동의 이러한 비즈밸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경제적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는 메머드급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의 이런 산업단지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이 갖는 최대의 강점, 바로 주변 지역으로의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그 도로의 여건이 좋아지는 부분 안에 이케아가 또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케아 사무점이 들어서게 되는데 광명과 또 고양 그리고 이러한 고덕 지역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케아 사무점이 갖는 그러한 값어치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으로의 또 지하철 노선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중앙보건병원까지 개통된 부분들이 추후에 샘터 공원역으로 개통이 되어진다. 내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종합운동장까지 10분대에서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 또 급행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앞으로 4단계 샘터 공원역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속도로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부터죠. 포천에서부터 구리, 그리고 세종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의 라인에 또 강동의 인터체인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동의 인터체인지 그러한 부분들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아래쪽으로 발전된 도시들 판교와 동탄의 모습으로 앞으로 이곳 강동구가 그런 모양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가격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액대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만 원대 만나보실 수가 있는 형태로 되겠고 전세 시세 약 3억 3천엔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금액대 2억 6천에서 2억 6천 5백만 원대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김기현 팀장님이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대선 이후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